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7월 26일. 네, 지금은 사실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도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새벽같이 밤을 새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립니다. 지금 화성화재 참사, 네, 8번째 종합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화재 참사 희생자들, 네, 언론에서는 줄곧 이주 노동자다, 또 외국인, 또 뭐 중국인 이런 관점에서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재외 동포, 이 동포라는 입장에서 이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동포 관련 이렇게 좀 점자 활동하는 저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국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볼 때도 뭐 이렇게 언론을 보면은 뭐 이주 노동자다, 뭐 외국인이다, 뭐 좀 다소 이 거리감 있게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소외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심지어 이 재외동포, 이 방문 취업 비자, 이게 그냥 외국인 취업 비자하고는 좀 다른 그런 특징이 있죠.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이 불법, 이 파견 업체를 통해서 불법 취업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보도하는 매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전문가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방문 취업 비자, 이 재외동포, 특히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이 재외동포 비자, 뭐 이거에 대해서 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잘못된 그런 시각에서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이 8번째 뉴스 브리핑 종합 방송을 좀 여러분들께 해드리면서 제가 이제는 뭐 주요 관심이 되고 있죠. 벌써 이제는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6월 24일 날 발생했으니까 지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진상 규명이라든가 또 이 보상과 관련돼서 뭐 정확하게 이렇다 하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셀 공장에서 일을 한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동포들, 과연 이 불법 취업을 했는지 뭐 공장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은 따져보고, 또 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불법 파견 업체를 통해서 일을 했을까, 뭐 이런 부분도 또 언론에서 이 지적하고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좀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무엇이 이 문제인지 좀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보상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게 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는 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우리 동포들 차별 없이 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저의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25일자 이 시사인 이 매체가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쭉 보니까 좀 심도 있게 기사를 작성을 하긴 했지만은 어떤 내용은 좀 사실과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이 취업 활동과 관련돼서 좀 복잡한 측면이 있긴 하죠. 뭐 우리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다 그런 걸 느끼실 텐데, 그래도 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확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이번 참사를 당한 분들이 이 불법 취업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좀 분명히 따져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다소 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우리 재외동포 체류 자격, 또 방문 취업 체류 자격, 재외동포 체류 자격은 지금 한 40만 넘게 되죠. 또 방문 취업도 한 10만 가까이 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 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 언론사 기자들도 그렇고요, 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 이와 관련돼서 이 취업 활동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 복잡하고 그만큼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에는 우리가 이번 참사를 돌이켜보면서 저는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셀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참사를 당하신 분들, 결코 이 불법 취업을 하다가 참사를 당한 게 아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왜 그런지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같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잠시 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 방송,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이 동포분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뭐 국내 또 이렇게 여러 언론에 이렇게 보도 나온 게 있지만은 이 잘못 보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콕콕 짚어서 제대로 좀 보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잘못된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렇게 목소리 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동포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애독해 주시고요. 또 구독 신청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응원 댓글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또 댓글로서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반응을 또 같이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8월 23일 저에게서도 상당히 뭐 중요한 행사이긴 하지만은, 정말 2000년도서부터 2024년 지금까지 쭉 걸어왔던 거를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 동포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거를 제시하는 그런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 갖고 참여를 해주시고, 더불어서 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죠. 좀 여러분들 뭐 설문조사에 이미 응답하신 분들은 주변에도 좀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방송은 외부 광고를 받습니다. 지금 옆에 그냥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세움병원 이 광고를 또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손목이 시큰하거나 허리가 찌릿하거나 손발이 퉁퉁하거나 목이 뻣뻣하다면은 상담 전화 1577-7015 일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동포들이 많이 찾는 관절 척추 종합병원입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 동포세계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전화를 했다, 또 방문했다 그러면은 더욱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진료를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 시사인 기자입니다. 어제 7월 25일자요. 아리셀 화재, 보통의 이주 노동자 산재와 다르다, 이런 제목으로 게재를 했는데, 그러면 일반 이 이주 노동자 산재와 이번 무게 뭐가 다르냐 이거죠. 한번 좀 주요 내용만 제가 좀 발췌한 게 있는데 그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주 노동자 산업재해와 미묘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껏 주로 고용 허가제로 들어와서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비전문 취업 비자와, 다 알죠, 이 비전문 취업, 보통 외국인 노동자를 얘기를 하죠. 또 이주 노동자 산업재해가 주목을 받아왔다. 그리고 사업주의 횡포라든가 임금체불 등으로 결국 미등록 이주 노동자, 그러니까 이 불법 체류자를 말하죠. 이렇게가 돼서 노동시장에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주였다. 그러나 이번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에서는 희생된 이주 노동자 중 미등록
노동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 중에 있는 노동자는 한 명도 없었다. 자, 재외동포 F4 비자가 아닌 이들도 있었는데 다 영주 자격. 이번에 F4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죠. 그 외에도 영주 자격 비자를 갖고 있는 분도 있었고, 결혼 이민 비자를 갖고 계신 분, 그리고 또 방문 취업 비자를 갖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모든 저는 불법 체류 중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에 있는 근로자라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사인이 이런 저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나마 이주 노동자 중에 법적 지위를 넓게 보장받는 가장 많은 선택지를 가진 이들마저 불법 노동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불법 노동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됐냐?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불법 노동시장에 들어갔다는 건 불법 취업을 했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질문이잖아요. 지금 기자가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파견업체로 허가받지 않고 고용산업재해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인력업체 매이세를 거쳐서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루면서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공장 아리셀에서 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네. 그래 이렇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불법 파견업체라고 할까요? 이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위험한 사업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일을 했던 분들이 이게 뭐 불법 파견업체인지 또 이 아리셀 이 공장이 이렇게 위험한 사업장인지 사실 그렇게 인지하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참사를 당하신 분들이 이 아리셀 공장에서 뭐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불과 뭐 한 달 일하고 나서 이렇게 참사를 당하신 그런 분들도 있고 뭐 며칠 이렇게 일을 해서 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지금 시사인 기자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같이 뭐 생각은 해볼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뭐 전문가들의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취업 절차와 규정이 F4 비자를 가진 외주 노동자까지 불법 취업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복잡한 취업 절차와 규정이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이주 노동자, 네, 재외동포 노동자죠. 불법 취업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이 얘기는 뭐 아리셀 공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불법 취업 현장으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다. 왜냐면은 지금 아리셀 공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불법 취업을 한 것은 아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거는 제가 또 후에 왜 불법 취업이 아닌지, 그거는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분절성이다. 분절성. 좀 어려운 말인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외국인에게 취업 허가를 내어줄 때 업종이나 또 직종 등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한다. 중국 동포 노동자들 역시 비자에 따른 취업 업종 제한 때문에 고질적 문제를 겪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갖고 계신 분들,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갖고 계신 분들, 어떤 거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죠. 그 참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는 복잡성 또 이런 분절성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요. 자, 여기 보는 김정용 중국동포 사회문제연구소 소장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도를 하겠습니다. 비자가 오히려 덧치된 지 오래됐다. 가장 단적인 예가
F4 비자가 있는 동포에게 단순 논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F4 비자는 외국 국적자라도 한국인 부모, 조부모가 있으면은 입출국 및 체류를 편리하게 해주고자 만들어졌다. 다만 직업, 학력,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서 일정 조건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또 단순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조건을 두고 발급이 됐다. 네, 여러분들이 뭐 요 말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 동포들도 이렇게 F4 비자와 H2 비자를 얻은 이들로 이렇게 나뉘게 됐다. 그렇죠. 경제활동 능력이나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비슷하지만은 F4 비자를 받은 중국 동포는 생계를 위해 이삿짐 운반, 택배, 건설업 같은 일용직 노동이나 또 도소매, 가사 노동 같은 서비스업 등에서 일을 할 경우 모두 불법이 된다. 그리고 안정적인 체류 조건을 갖는 대신 진입 장벽이 낮은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맡긴 셈이다. 네, 뭐 이 부분은 기자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단순 논문을 하지 못한다. 뭐 김정용 중국동포 사회연구소 소장이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 여기 보니까 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도소매, 가사노동, 그다음에 뭐 건설업 같은 뭐 이런 데서 일을 못한다. 뭐 이렇게 나왔고 그렇게 일을 할 경우 모두 불법이다. 요건 사실이 좀 사실과 좀 다르죠. 네, 요거는 기자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술을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좀 짚고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또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비자별 규제 장벽이 더 이상 실익이 없다는 진단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네, 역시 또 요걸 볼까요? 김정용 소장이 또 이렇게 이어서 하는 얘기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참여율이 낮은 단순 노무, 제조, 돌봄 시장 같은 빈자리를 F4 재외동포나 H2 방문 취업 비자로 이런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산업 현장 전 분야에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각종 노동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비자 구분은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불법 노동자만 확대할 뿐이다. 이주 노동자 100만 시대가 됐지만 여전히 이주 노동자 시장에는 이런 혼란들이 그대로 있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들을 하위 노동시장 인력으로 활용하면서도 단순 노무 직종금지 같은 이중적 잣대로 취업 규정을 운영함으로써 불법 취업 시장이 확대되는 현실을 방치한다. 네, 뭐 기자가 김정용 소장의 이야기를 듣고 썼는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김정용 소장과의 어떤 이렇게 인터뷰 대화를 하고 나서 뭐 그런 인용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래서 보면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 뭐 근본 원칙 이거는 단순 노무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제조, 돌봄 시장 같은 이게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근데 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 취업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기자가 이번에 아리셀 공장에서 일을 하다 참사를 당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나 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 있는 분들이 마치 이 불법 취업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것처럼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뭐 그런 저는 분석 기사를 이렇게 뭐 쓰고자 한 의도가 다분히 보이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용 소장은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기자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쓰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아쉽다.
또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짚고 이 기사를 봐야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박선희 경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 또 이야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동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제조업체들이 불법 파견 관행과 취업 제한이라는 규정에 갇혀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이주 노동자, 그리고 위험 사업장 안전 문제가 만난 무법지대에서 아리셀 참사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짚었다는 거죠. 현재 고용노동부는 2-9 비자와 H2 비자에 해당되는 단순 업무직 노동자에 대해서만이 고용허가제라는 공공알선제도를 통해 구인구직자를 연결하는 방식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런 거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찾아서 일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무법지대에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냐. 뭐 아마 좀 이런 뉘앙스가 좀 깔려 있는 그런 인용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네, 뭐 제조업체들이 불법 파견 업체를 만들어서 이런 게 관행 뭐 이런 부분들, 또 어떤 뭐 이런 현실들은 이렇게 짚고 얘기를 한 부분, 네,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정영섭 이주 노동자 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부가 관할하지 않아서 아무런 고용 정보가 없는 재외동포 F4, F5 영주 자격, F2 결혼 이민 자격, 네, 이 이주 노동자를 비롯해서 2-9와 2계열 취업 비자 등도 노동부가 관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어디서 이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지 노동부가 파악하고 근로 감독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재동포 체류 자격도 있는 분들이나 뭐 영주 자격이 있는 분들도 노동부가 다 해서 관할을 해서 지금 2-9 그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또 많이 또 불편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죠. 어쨌든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번 아리셀 참사 이런 것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뭐 이렇게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나 영주 자격이나 또 결혼 이민자들 노동부가 관할을 해서 근로계약도 체결하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네, 이번 현실성이 어느 정도 이게 있으려는지는 봐야겠는데요. 네, 어쨌든 뭐 이 아리셀 이번 사건으로 뭐 이런 목소리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사인의 이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물론 저는 시사인 기자가 이번 아리셀 화재로 참사를 당한 분들, 일반 그동안 있었던 이주 노동자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 근데 요거는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 짚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요적 초점이 있는 재동포 체류 자격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이분들이 마치 이 불법 취업을 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 그런 이미지를 자꾸 주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쓰고 접근을 하고 전문가들의 또 인터뷰 내용을 그렇게 해서 인용했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불법 취업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보상 문제라든가 뭐 여러 부분에서 이 노동자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 아리셀 공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절대로 불법 취업을 한 게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이 인터뷰 각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사실과는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거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제가 준비한 페이퍼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짚고 넘어가야 할 거. 네, 첫 번째, 아리셀 공장에서 일한 F4 재동포 체류 자격의 동포들은 불법 취업을 한 것일까? 자, 기본적으로 재외동포 체류 자격 F4는 단순 근무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 이들이 단순 업무일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건설업 같은 경우는 같은 일인데 자격증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법무부는 이 단순 노무에 해당되는 직종을 정해서 고시를 했다. 이것은 일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한 39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쭉 보면은 대성 청소하는 일, 매장을 정리하는 일, 여러분들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일, 전단지 배포, 홍보물 같은 걸 배포하는 거 있죠. 거리에서. 또 건물 관리, 뭐 이런 종류가 좀 해당이 됩니다. 39가지라는 게요. 제가 그전에도 이거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고, 또 그 밖에 할 수 없는 일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는 업종으로 취업 활동을 제한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뭐 피부관리사, 목욕관리사, 홀레 종사원, 노래방 서비스원, 도우미를 말하죠. 또 그 외에 오락시설 서비스원, 골프장 캐디, 또 주류 서비스원, 노점 및 이동 판매형, 한 8가지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일하고 호텔, 또 숙박, 이런 시설, 이런 데서는 다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요. 그리고 여기를 볼 때는 제조업체의 경우, 네, 할 수 있는 일이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서 하든, 또 직접 이 제조업체를 찾아서 직접 하든, 제조업체에서 하는 일, 뭐든지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은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죠. 네. 그래서 이 아리셀 공장에서 이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된 이 재외동포 체류 동포들, 분명 이 제조업체 사업장인 줄 알고 저는 일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리셀 회사 측은 불법 취업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뭔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파견 업체가 저는 어떻게 이제 했냐. 근데 이 별도의 근로가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그 제조업체에 가서, 사업장은 제조업체니까 제조업체에서 일을 한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법무부가 어떤 판결을 내려주게 될지, 좀 이게 이제 주요 관건이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법무부가 뭐 회사 측의 주장대로 이건 불법 취업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법무부가 큰 오산이다. 자기들이 애매모호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 나는 법무부가 그렇게 한다면 비난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껏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 있는 동포들, 뭐 이와 관련돼서 뭐 여기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문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서 이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법무부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한테 알아본 바는 아르바이트도, 제조업체는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당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되고 있다, 뭐 이렇게 파악을 제가 쭉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체류 자격은 단순 업무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다. 이 법무부가 이 고시한 단순 업무 일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 단순 업무 일 중에서도 이런 일은 안 된다고 고시한 게 있습니다. 공지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업무라고 무조건 다 못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정확히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용 이 소장 그 말도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뭐 김용용 소장이 직접 기자하고 인터뷰 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시사인 기자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쓰고 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 두 번째,
시사인 기자가 던진 질문이 있죠. 이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왜 불법 노동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견 업체로 허가받지 않고 고용, 산업재해, 또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인력업체, 이 메이셀이라는 이 아웃소싱 회사를 별도로 있었죠. 그를 거쳐서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루면서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공장, 이 아리셀에서 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뭐 이게 불법 파견 업체인지 아리셀 공장이 이렇게 위험한 사업장인지, 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뭐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이게 노동자들, 일하신 분들의 잘못은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사인 기자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을 던졌으니까요, 뭐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서 일을 해본 우리 동포분들, 뭐 이 이유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저도 좀 듣고 좀 종합을 해보면은, 뭐 우리나라 이 중소기업 업체 이 상당수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서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회사가 바쁠 때도 있고 한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정식 직원을 쓰게 되면 고정비로 계속 인건비를 나가야 되니까 회사가 그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으면은 아웃소싱 회사에서 인력을 불러서 쓰고, 일거리가 없으면은 또 그만큼 인력을 줄일 수 있으니까 회사 일반 이 업체에서는 아웃소싱 회사를 많이 쓰고 있는, 특히 제조업체들은 그렇게 쓰고 있는 그게 일반적으로 많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로계약 여부를 까다롭게 이렇게 따지지 않는 이 재동포 체류 자격, 이런 이 동포들, 그리고 영주 자격이 있는 동포들, 이 아웃소싱 회사 업체들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리셀 공장에서도 이 아웃소싱 회사 메이셀이라는 그런 아웃소싱 인력 업체를 가서 일을 많이 가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아리셀이 이 메이셀이라는 인력 업체를 불법적으로 만들어 운영을 했는지, 이거는 뭐 경찰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유사하게 인력 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인력을 사용을 했다면은 그만큼 그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성 문제, 이거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소홀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이렇게 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회사 측이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다. 자기들이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서 저렴한 인력 비용으로 인력을 썼으면은,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은 안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좀 더 돈을 더 들이더라도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은 이 아리셀 회사 측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아리셀은 폭발성이 있는 위험물질을 다루는 그런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리셀 공장에서 이번에 참사를 일하신 분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 회사와 또 안전관리를 감독해야 되는 기관, 뭐 행정기관, 이런 건 잘못이 크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모르고 언론사 기자들도 자꾸 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 기사를 쓰고 있지 않나. 또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본질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이렇게 뭐랄까요, 불법 취업을 한 것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좀 혼란을 가져오게 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시사인 기사를 읽으면서요, 이 기자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긴 가졌는데 좀 초점이 빗나갔다. 이 사실과 이 다른 점도 발견이 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재동포 체류 자격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특히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뭐 45만, 거의 50만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동포 체류 자격
사실 이 복잡한 부분이 상당히 있죠. 뭐 취업하는 데도 이제 복잡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왜 그런지 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대보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 줘야만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무부라든가 이 정부가 좀 더 좀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화재 참사와 관련 이 회사 측은 이상한 점 보상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유혹을 하고 있죠. 이 국적별 체류 자격별로 이 보상 기준을 정해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재동포 체류 자격이나 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나, 예? 이렇게 이 불법 취업을 했다는 식으로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이 보상가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나 재동포 체류 자격, 이런 체류 기간이 있죠. 그리고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은 또 출국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러나 이 체류 자격은 그런 체류 자격 기간도 있고 출국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얼마든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측은 7년만 따져서 국내 기준에 맞춰서 보상을 하고, 그 이후는 65세 그 이후까지는 뭐 중국 기준에 맞춰서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협상을 걸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죠. 그러나 만약에 이게 근로자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인재이고 또 전적으로 회사 측이 책임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의 이 안정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또 회사와 행정기관, 정부 기관이 책임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거는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차별 없이 이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회사 측이 뭐 산업재해로 뭐 이렇게 뭐 따져서 뭐 이렇게 받아서 차별을 두고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회사 측에서 못해주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책임을 갖고 동등하게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좀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 우리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거를 알고 이렇게 일도 하시고 한국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변육구장 김용필이었습니다.